제 여기도 보면은 눈밑지방이 지금 튀어나와 있고 미치게 꺼져 있어요. 충분히 관리를 함으로써 노화 속도를 늦추거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피부를 말해요. 안녕하세요. 닥터스 피부과 마포공덕점 피부과 전문의 고범준 원장입니다.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는 몇 살부터인가요? 보통은 30세 전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콜라겐 양 같은 경우에도 30대부터 매년 1%씩 줄어든다고 설명을 드리는데, 정확히 30세부터 딱 시작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, 우리 보통 타고난 거라 그러죠. 내인성 노화가 있고, 자외선이라든지 대기 오염이라든지 담배나 술 이런 외부 요인 때문에 이런 노화들이 촉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외부 노화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내인성 노화, 외부 노화가 합쳐져서 우리가 노화가 발생하고, 충분히 관리를 함으로써 이런 노화 속도를 좀 늦추거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노화로 꺼지는 부위는 주로 어디가 있나요? 보통 노화로 꺼지는 부위는 이마, 관자, 광대, 뺨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쉽게 얘기해서 이마 중앙부는 꺼지면서 눈썹 위가 좀 두꺼워지고, 관자 부분이 꺼지고, 뒷뺨이 꺼지면서 턱선이 무뎌지고, 눈밑이 꺼지면서 광대랑 같이 팔자주름이 깊어지고, 이렇게 얼굴이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쏟아져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. 땅콩형 얼굴형이 관련이 있는 걸까요? 땅콩의 얼굴의 특징적인 소견이 관자랑 뒷뺨이 꺼져 있고, 눈밑이 퀭하고 광대가 좀 발달되어 있는 경우를 땅콩의 얼굴, 또 해골형 얼굴이라고 하는데, 안젤리나 졸리가 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술을 통해 좀 채워질 수 있을까요? 피부과에서 볼륨을 복구하는 시술은 크게 세 가지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하나는 필러, 하나는 스컬트라, 또 하나는 지방 이식, 세 가지 정도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각 시술이 장단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, 필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외부 물질을 피부 밑에 집어넣어서 볼륨을 이제 인위적으로 올려주는 거죠. 그래서 효과는 즉각적이고, 원하는 모양에 원하는 양만큼을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.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내 몸속에 있는 지방을 채취해서 내 거를 넣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. 하지만 처음에 볼륨을 좀 과하게 넣어준 다음에 생착되는 양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볼륨이 좀 과해지는 경우도 있고, 어떤 분들은 볼륨이 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,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이 찌면서 더 볼륨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, 이렇기 때문에 약간의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.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내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. 그래서 외부 물질을 넣어주지만 얘네들은 흡수가 되면서 내 콜라겐이 두꺼워지면서 볼륨이 올라간다. 이런 게 장점이겠고, 당연히 콜라겐 양이 늘어나니까 피부결도 같이 좋아지는, 이런 안티에이징의 관점에서도 되게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단점은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볼륨이 많이 붙고,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볼륨이 적게 붙는 분도 있고요. 내 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. 또 내가 예상하는 만큼 볼륨이 못 채울 수도 있어요. 눈 주변이 이렇게 빠질 때는 어떤 시술이 가장 좋을까요? 눈 주변은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. 피부가 이제 가장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색함이 들어도 상당히 이제 어색해질 수가 또 있는 부위거든요. 그래서 눈밑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은 필러를 조금씩 넣어줘가지고 이쁘게 만들고 모양을 잡아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. 노화가 진행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스컬트라나, 또 요즘에 또 새로 나온 주베룩 같은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면은 또 부드럽게 채워 올릴 수가 있고, 톤도 개선되고 잔주름도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, 진료를 받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아이 울세라나 아이 써마제 같은 방법들도 있거든요. 이런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도 눈밑 볼륨이나 피부 결 같은 걸 개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. 팔자주름 부위에는 필러나 스컬트라나 이런 거를 좀 맞으면은 효과가 좋을까요?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절 연령층에서 보일 수가 있는 되게 강력한 주름이거든요. 그래서 애매한 시술을 하게 되면은 효과를 그냥 못 보는 경우도 많고요. 필러같이 그냥 단단한 이물질을 넣어줌으로써 끌어올리는 게 젊은 분들한테서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. 그런데 광대는 들어가 있는데 팔자 위쪽에 이렇게 살이 이게 딱 모이는 분들이 있으세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러든 스컬트라에서 광대 부분을 먼저 보강을 해주고, 밑에 있는 실선 부분들 정도만 스컬트라를 좀 넣어준다든지. 스컬트라가 이제 같이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좀 업되는 레이저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스킨아우라라는 레이저인데, 스킨아우라가 다른 고주파 레이저와는 다르게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해주면은 밑에 있는 백색 지방세포라는 게 있거든요. 거기서 여러 가지 피부 세포들이 분화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자극해주는 모드가 있기 때문에 광대 같은 경우에는 스컬트라와 스킨아우라 조합을 상당히 자주 하고, 또 결과도 되게 만족스럽게 얻는 편이고요. 눈
바로 밑에 앞광대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볼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동안 얼굴에 차이점을 주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. 광대 부분이 얼굴의 이제 중심이잖아요. 그래서 광대 부분이 볼륨이 꺼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노화가 되게 진행돼 보이고, 그다음에 얼굴도 좀 커져 보이고, 그래서 노화에 의한 볼륨을 치료할 때는 광대 부분을 채워줘서 좀 전체적으로 올려주면은 다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게 되는, 그래서 볼륨감이 있어 보니까 얼굴도 좀 작아 보이게 되고, 그런 것들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부위인 것 같습니다. 스컬트라 병원을 선택할 때 봐야 될 기준이 있을까요?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이 결절이나 유가종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,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투하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. 스컬트라 시술을 좀 많이 해본 병원들은 수화에 대한 노하우가 또 각자 병원들만의 비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. 이렇게 수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, 이 수화 과정에 대한 노하우에 따라서 부작용의 확률이 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컬트라 시술을 좀 많이 해보고 옛날부터 해왔던 병원들 일단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스컬트라의 유지 기간은 그럼 얼마나 갈까요?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. 내 콜라겐을 만드는 시술이기 때문에 콜라겐 분해되는 게 얼마나 빠르냐도 또 차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사람마다 상태를 봐가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